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무기 관련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가 침략해서 들어갔지만 정말 형편없이 깨지고 있는데, 그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강의 전차 T-90M이죠. 그 T-90M, 이 미국 M1 전차의 열화 우라늄 탄도 막아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리고 능동 방어 장치도 단다라고 하는 그 최강의 방어력을 자랑한다는 전차가 정말 얼마나 겁났는지 샤머니즘까지 동원해서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거기 또 정말 이런 걸 왜 설치하냐 라고 하는 그 공포에 휩싸여 있는 러시아군의 모습, 그리고 우리 K9 자주포의 경쟁자들이 우리 K9 없는 곳에서 격돌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인지 스위스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군사TV도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5가지 단신 보겠는데요. 미국이 이번 그 대만 긴장 상황에서 중국이 뚱펑 17 미사일을 대만 상공으로 관통시켰죠. 그게 바로 미국의 항공모함 또는 괌 등을 타격한다는 미사일인데, 그래서 자, 이 괌을 방어하는 게 최우선이다. 거기에 MD 시스템 대폭 증강시켜야 된다 라는 주장, 그리고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스토머 HVM 미사일을 가지고 이 러시아의 드론 2대를, 올란텐 드론 2대를 한꺼번에 격추했다 라는 소식까지 5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미 미사일 방어국 MDA가 향후 최우선 전략 목표를 괌 방어와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능력 강화에 둘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최근 대만 영공을 관통해 무력 시위를 보인 뚱펑 17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괌에 어떤 MD 자산이 추가로 배치될지 주목됩니다. 중국이 잠수가 가능하면서도 수상 활주를 통해 비행까지 가능한 플라잉 서브마린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수중에서 고속으로 항해가 가능한 것은 물론 물 위에서 4개의 프로펠러를 이용해 시속 120km까지 속도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물건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러시아 푸틴 정권과 급격히 밀착하고 있는 말리 정권이 자국 내 유엔 평화유지군의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유엔군의 항공기와 차량 이동을 전면 통제한 것인데요. 현재 평화유지군으로 들어가 있는 독일군이 작전 중단을 선언하고 말리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스위스가 노후화된 M109 자주포를 대체하기 위한 4세대 자주포 최종 후보로 BAE 시스템즈의 아처와 독일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사의 RCH-155를 선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성능상으로는 RCH-155가 압도한다는 평인데, 최근 독일제 무기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 아처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기도 합니다.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야전 방공 시스템 스토머 HVM이 처음으로 러시아제 드론을 격추했다는 소식입니다. 한 번의 전투에서 2대의 올란텐 드론을 잡았다는데, 우크라이나군은 스토머 HVM의 성능이 매우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말이죠. 수중 이 무인 드론인데 수중 잠수함 드론이죠. 잠수정. 이렇게 수중으로 가다가, 그리고는 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어떤 목표에 가면 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물 밖에서, 즉 수면에서 주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과거에 이제 수상 그 비행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수상 주행을 하면서 이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한 번도 그 이륙을 성공을 못했대요. 왜냐? 이제 이 수중에 있다가 물 밖으로 나오니까 이 워낙 그 선체에 물이 많이 묻어 있어서 이게 양력을 갖다가 굉장히 이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긴 활주를 해서 물을 좀 털어내고 이제 이륙을 시키는 이런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위험한 게, 일단 전기 모터로 수중에서 주행을 하면 대잠 장비에 안 걸릴 확률이 높죠. 덩치가 좀 작고 소음이 적으니까. 그리고는 어떤 타겟에 들어와 가지고 이륙을 해서 레이더 없는 곳에서 공격 행위를 한다든지 자폭 공격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깁니다. 우리 서해안 같은 곳에. 그래서 중국이 이런 무기를 정말 성공을 하는지 잘 지켜봐야 되겠고, 아프리카 서부의 굉장히 큰 나라죠. 말리. 정말 부족 간의 분쟁이 지금 어마어마한 곳인데, 여기 프랑스군이 들어가 있다가 프랑스군 철수하고, 지금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독일군이 남아 있는데, 말리군이 러시아하고 갑자기 친해졌죠. 그래서 프랑스 떠나간 그곳에 러시아군 바그너 그룹이 다 들어와 버렸고, 그리고 독일군 보고받으려고 하는데
독일군의 수송기가 들어와서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영공 통과 금지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독일군 보급을 못 받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군도 철수를 선언했는데 이 말리에 금광이 많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독일군 떠나면 그게 또 러시아군 들어오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말리라는 큰 나라의 이권을 러시아 푸틴의 개인 용병 집단인 바그너 그룹이 다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리고 스위스가 차기 자주포 사업을 하는데 이런 포들이에요. 이게 이제 스웨덴의 아처, 이게 독일이 만든 RCH-1호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개발 중입니다. 아처는 이미 나왔고, 그런데 이 아처, RCH-1호 둘 다 차륜형 장갑차인데, 아니 우리 K9 하지. 그런데 구매 조건이 차륜형 장갑차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차륜형 장갑차끼리 붙었고 이 두 자주포가 결승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RCH-1호 이게 독일 건데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비쌀 거예요. 근데 스위스가 이제 그 독일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좀 감정적으로 조금 더 가깝겠죠. 그런데 이 차체가 복서 장갑차예요. 차체 복서 장갑차만 하더라도 100억 넘어요. 포탑이 또 100억 넘겠죠. 200억 넘는 자주포가 될 건데 독일이 주장하기로는 이건 주행 중 사격도 가능하답니다. 폰데 전차 같으면 눈에 보이는 타겟을 주행 중에 쏘니까 가능한데 폰은 산 넘어 수십 킬로미터 밖에 있는 타겟을 때리는데 주행 중에 때릴 수가 있답니다. 물론 유도포탄을 쓰겠죠. 정말 그것이 실현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상 보면 주행 중에 쏘는 영상은 나와요. 맞거나 말거나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분당 12발의 급속 사격을 할 수 있다.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K9의 2배니까. 이런 포가 이번에 제출이 됐는데 누가 이길지, 아무리 스위스가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걸 살지, 또는 최근에 이 PZH-2000 정말 최강이라고 일컬어지던 그 독일 자주포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신뢰도가 깎였을지, 그리고 이 두 자주포 공이 영국 차기 자주포 사업에서 우리 K9A2 자주포하고 경쟁하고 있는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 다 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동유럽에서 개발된 차륜형 자주포 가운데 최강의 성능을 가진 최신형 주자나2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차륜형 자주포지만 프랑스제 세자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신속 사격 능력을 갖추고 있어 러시아군을 상대로 상당한 활약을 보여줄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개전 직후 슬로바키아와 8문 도입 계약을 체결한 주자나2 155mm 자주곡사포 초도분 4문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해 작전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현지 시각 8월 13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우리는 개전 직후 다나 자주포를 보내준 슬로바키아와 최신형 주자나2 자주포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물량 가운데 1차분 4문이 야전 부대에 도착했다 라며 이 자주포는 침략자들을 상대로 큰 활약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체코와 슬로바키아로부터 각각 20문과 27문의 다나와 다나2 자주포를 인수해 동부전선에서 운용해 왔는데요. 다나 계열은 구소련 표준 규격인 152mm를 채택하고 있어 사거리와 정밀도 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인수한 주자나2 자주포는 나토 표준의 155mm 곡사포가 탑재된 포탑을 채택해 최대 41km까지 포탄을 날려 보낼 수 있는데요. 급속 사격 시 분당 6발, 지속 사격 시 분당 4발을 쏠 수 있어 어지간한 궤도식 자주포 수준의 연사 속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포반장과 운전수, 사수 단 3명으로 운영되는 이 자주포는 사격 명령을 접수하면 4분 이내에 초탄을 쏘고 1분 이내에 진지를 이탈할 수 있어 제한적이나마 슈덴 스쿠트 전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자나2 자주포는 우크라이나군 합류로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자주포 종류는 무려 13종에 달하게 됐는데요. 점점 더 포가 많아지며 러시아군을 화력에서 압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다음에는 또 어떤 화포가 들어올지 궁금해집니다.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뭔가 동선을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자동차 넘버는 지금 이 포토샵으로 가렸네요. 자, 이게 개전 직후에 급하게 계약을 했는데 구매 계약을 한 겁니다. 산 겁니다. 이건 원래 슬로바키아 군이 자기네들 쓰려고 만들었던 것을 우크라이나에게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아마 개전 직후에 서방이 이렇게 많은 무기를
지원해 줄 줄 몰랐겠죠. 그때는 급하니까. 그래서 급하게 그들이 슬로바키아가 쓰려고 만들고 있는 거 뭐 정보팀들이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8문을 계약을 했고, 슬로바키아는 그 계약을 들어줬고, 그게 이제 지금 쳐다본 4문이 이제 인도가 되는데, 이거 성능 대단히 좋아요. 뭐 프랑스 세자르 이런 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고, 그런데 단지 초탄 사격 시간이 한 4분 정도로, 이 스테빌라이저 내리고 뭐 이런 시간이 있어서 조금 걸리지만, 연사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K9에 못지않은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너무 많은 종류의 포가 있어요. 자주포 종류만 보더라도 과거 소련 시절에 개발됐던 122mm 자주포죠. 2S1, 그리고 152mm 2S3, 2S5, 그리고 또 2S19 있죠. 그리고 2S22, 또 2S7, 이건 이제 203mm. 이런 종류의 자주포들이 소련 시절부터 또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그런 자주포들이 있고, 이제 서방에서 지원받은 게 슬로바키아와 체코에서 받은 다나, 그리고 다나2, 이건 152mm 포예요. 그리고 프랑스로부터 받은 세자르, 또 독일, 네덜란드로부터 받은 PZH-2000, 그리고 폴란드로부터 받고 또 산 크랩 자주포, 여기 이제 차체가 우리 K9 차체죠. 그리고 이번에 슬로바키아로부터 지금 받고 있는, 이건 이제 돈 주고 샀으니까 주자나2, 그리고 여러 나라부터 지금 받고 있는 미국제 M109 자주포, 이렇게 해서 정말 여러 종류의 자주포들이 있는데, 일반 견인포 빼고 이거 후속 군수 지원 어떻게 될지. 근데 나중에 뭐 전쟁 끝나고 나서도 이걸 그대로 다 쓰지는 않겠죠. 그 전후의 이 시장을 폴란드에서 만든 K9 자주포로 휩쓸어버리면 어떨까라는 희망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T-90M 전차는 차세대 전차 T-14를 대신해 러시아 육군의 차세대 주력 전차 자리를 꿰찬 자칭 세계 최강의 전차입니다. 러시아가 그 어떤 적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다고 자신하던 T-90M 전차에 기괴한 지붕을 씌워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에 T-90M 전차를 또 잃었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의 탑어택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T-90M 전차 머리 위에 슬랫 아머 지붕을 설치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지 시각 8월 13일 러시아군 장교가 동부전선 모처에서 촬영해 SNS에 게재한 사진을 보면 우크라이나 공군과 드론의 공격을 피해 숲속에 숨어있는 T-90M 전차가 식별되는데요. 이 전차는 포탑 위에 특이한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점령지역 내의 건물의 철제 펜스를 떼어내 급조한 것으로 보이는 이 구조물은 탑어택 미사일로부터 포탑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슬랫 아머로 보이는데요. 러시아군이 T-90M 전차에 이런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 식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군이 T-90M 전차에 이런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지난 8월 5일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T-90M 전차 탑어택 파괴 영상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통해 T-90M 전차가 제블린 미사일에 파괴되어 엄청난 유폭과 함께 산산조각 나는 영상을 전 세계에 공개한 바 있었습니다. T-90M 전차는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형 렐릭트 반응 장갑을 갖추고 있어 현존하는 모든 대전차 무기를 방어할 수 있고, 아레나 또는 아프가니트 능동 방어 체계를 선택해 탑재할 수 있어 현존하는 모든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선전되고 있는데요. 이번 전쟁에 투입된 T-90M 전차 가운데 이런 능동 방어 체계가 탑재된 차량은 단 한 대도 식별된 바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기괴하게 개조된 T-90M을 보며 저게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형 능동 방어 시스템이냐 라며 조롱하고 있는데요. 카탈로그에 나오는 그 세계 최강의 러시아제 무기들은 도대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뚜껑 씌워놨는데 이거 무슨 뭐 펜스 같은 거예요. 농장에 가면 펜스 있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뭐 능력을 발휘할까? 정말 얇디 얇은 건데 이런 거라도 해야 안심한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탑어택, 제벌린에 그냥 산산조각 나는 영상을 봤으니까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돼지 머리가 있습니다. 봤을 때 멧돼지 머리 같은데요. 멧돼지 머리 자른 거 여기 올려놓고, 여기는 또 사슴머리가 있습니다. 사슴머리. 이걸 지금 여기다 올려놓고 아마 샤머니즘에 빌어서 제발 우리는
제벌린 안 맞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는 폭격 안 받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려는 거 아닌가. 요거는 보니까 뭐 박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인근 민가를 약탈해서 그 민가에 걸려있는 것을 지금 뺏어서 여기다가 얹어놓은 것 같고, 이 멧돼지는 지금 보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배가 고프니까 아마 사냥을 해서 여기다가 얹어놓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지저분한 것을 보니까 상태가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살고자 하는 욕망. 그런데 이걸 장교가 사진 찍어서 SNS에 올렸어요. 이런 사진을 자기네들이 멧돼지 대가리를 잘라서 여기다가 올려놓고, 사슴 대가리를 여기다가 올려놓고, 뭐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모습, 거기다가 세계 최강의 또 세계 최신의 전차라고 자랑하던 이 T-90M에다가 이런 어디 가면 뭐 진짜 농장 펜스 같은 거, 그런 거 뜯어와 가지고 얹어놓고 살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장교가 SNS에 올렸다. 그 장교도 정말 형편없는 자질을 가진 사람이죠. 이런 거 올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러시아군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 전차가 있고 옆에 또 전차가 한 대 살짝 보이죠. 이 전차가 있는데, 이게 전차가 봤을 때 T-80BVM이나 T-72B3 정도로 보이는데, 한 부대 아니겠습니까? 바로 옆에 이렇게 있으면 한 부대인데 전차가 또 달라요.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짬뽕 되어서 어떤 전투력,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여기 아주 울창한 숲에 숨어 있는 겁니다. 이제 러시아가 지금 제공권을 다 잃고 우크라이나가 제공권을 다 잡으니까 항공 정찰을 해서 또는 드론으로 정찰해서 포격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완전히 울창한 숲에다가 이런 위장막 같은 거 씌워놓고 숨어 있는데, 거기다가 이런 기괴한 샤머니즘 같은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러시아군의 행태. 그리고 밀주를 만들어서 의료용 부상자 치료해야 되는 그 알코올을 가지고 밀주를 만들어서 술에 취해서 그냥 뭐 뻗어 있는 이런 러시아군. 도대체 어떻게 전쟁이 이기겠습니까? 한심한 러시아군의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